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 암살 계획. 2. 한국을 본받자. 3. 러시아 정치는 변해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안정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강화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갈등과 군사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긴장 관계와 군사 충돌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경제 안전과 성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국가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러나 국제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출에 대한 제약이 생길 경우 러시아의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경제는 이미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성은 국가의 경제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제 제재와 금융 압박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 활동과 국제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국제적인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와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긴장 관계가 계속되면 국제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우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인 협상과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군사 갈등을 지속할 경우 이는 국가의 경제와 국제적 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병력이 러시아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군인과 일반 시민들, 러시아 대형 재벌들까지 푸틴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푸틴 암살을 위한 쿠데타 세력까지 러시아로 결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쿠데타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에서 한국을 본받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푸틴을 몰아내고 한국처럼 러시아에도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겠다고 밝히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심상치 않은 사건과 반군 지도자가 한국을 언급한 이유까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암살 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저항의 지도자이자 아이콘으로 부상한 젤렌스키 암살을 위해 체첸 엘리트 부대를 파견, 지지부진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서방 세계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구심점을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죠.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젤렌스키는 위치만 파악한다면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살을 위해 동원된 병력 역시 잔인하면서 요인 저격에 능숙하다고 정평이 난 체체 특수부대였죠. 이들은 각종 가혹행위를 버티고 살아남은 군대라 명령에만 철저히 복종해 임무 성공률이 높은 부대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작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병력이 사살되었고 살아남은 이들도 극소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히려 무사한 것이 드러났죠. 알고 보니 체첸 특수부대가 젤렌스키를 암살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미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잠입할 것이며 두 갈래로 나눈 부대가 침공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작전 계획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악했었죠.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호스토멜 인근에서 체첸 특수부대를 괴멸, 다른 부대 역시 사전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사전에 이들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이 작전 계획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의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의 정보 누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푸틴의 명령만을 들을 것 같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어떠한 대가 없이 정보를 적에게 누설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정보라 여긴 우크라이나 군도 반 푸틴을 드러내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연방보안국 요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푸틴을 믿으면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러시아 전역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러시아 군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끌려가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사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라고 들은 병사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잡히면서 이와 같은 정보가 알려졌는데요. 대부분의 병사는 이것이 실제 전쟁이라는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푸틴에 의해 속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SNS를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러시아 군 병사가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전쟁인지 몰랐다는 영상이 퍼지면서 이 전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전쟁이라는 인식이 러시아 내부에서도 퍼졌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오히려 푸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죠. 푸틴을 제재하기 위해 나선 서유럽 국가와 미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엄청난 핵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경제 제재를 통한 봉쇄죠.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는 지폐 조각이 되었고 식료품과 자원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재빨리 돈을 외화로 바꾸려 했으나 이조차도 푸틴의 통제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진짜 피해를 본 이들은 따로 있었는데요.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암약하던 올리가르이들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올리가르이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러시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특권층을 의미하는데요. 소련이 몰락할 시기 각종 에너지 기업과 지하자원 국영 기업을 손에 넣은 이들이 없으면 러시아 경제는 몰락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푸틴 역시 올리가르이의 지원 없이 정권을 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푸틴은 가장 영향력 있던 올리가르이인 보리스 베레조프스키의 후원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베레조프스키는 석유회사 시브네스트를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 돈을 바탕으로 러시아 전개를 움직였죠. 푸틴의 정적들이 있었으나 베레조프스키의 무제한 지원 덕분에 푸틴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올리가르이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들 덕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지만 권력의 방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결국 푸틴은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숙청 작업을 통해 올리가르이를 처단. 대부분의 올리가르이는 푸틴에게 고개를 숙였고 소수의 올리가르이들만 러시아에 남아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죠.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푸틴과 대척점에 있던 이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루블화 폭락으로 인해 이들의 재산이 사라지자 더는 푸틴의 폭정을 참을 수 없다고 선언. 대놓고 푸틴의 실정을 언급하며 푸틴과 거리두기에 나섰죠. 축구 팬들에게도 유명한 러시아 올리가르이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맹렬한 비판을 가하며 우크라이나 상황이 매우 끔찍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모비치는 자신이 소유한 구단인 첼시를 판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푸틴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렉 틴코프 러시아 틴코프뱅크 설립자 역시 반전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저지른 끔찍한 일 중 하나이며 자신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냈습니다. 사모펀드 VIY 매니지먼트의 설립자 안드레이 야쿠닌 역시 올리가르이 중 하나로 자신은 푸틴과 어디까지나 대척점에 있으며 많은 러시아인들은 푸틴의 행동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심지어 러시아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올리가르이 예브게니 레베데프가 이브닝 스탠더드를 통해 푸틴 대통령, 제발 이 전쟁을 멈춰주세요. 라고 말하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더 적극적인 이들은 푸틴 정권을 전복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 쿠데타 세력을 결성해 정권 전복을 위한 군대를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크렘린 궁으로 들어가 이 모든 미친 짓을 멈추기 위해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격 인사이자 쿠데타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 알렉스 코나니는 푸틴 대통령의 목에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대놓고 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입은 그는 러시아의 비나치화를 위해 자신이 나서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섰죠.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본받아 러시아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과거 북한이 한국을 침범해 적화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와 다르게 한국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G7까지 넘보는 선진국이 된 것은
자유를 믿고 싸웠던 이들의 피 때문이라고 말한 그는 한국처럼 러시아가 진정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푸틴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역시 옥중 메시지를 통해 푸틴에게 맞서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들 쿠데타 세력은 현재 크렘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로 향한 군대도 방향을 바꿔 크렘린으로 향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외부에서도 러시아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의 해커그룹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선포. 이들은 러시아 관련 웹사이트를 공격해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크렘린 공식 사이트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기관 동맹국으로 알려진 벨라루스 정부 관련 사이트 역시 공격 대상으로 현재 러시아는 사이버상에서 이들 조직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 정부가 최근 정보 통제를 위해 자국 SNS를 검열하고 대부분의 전쟁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어나니머스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검열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 세력 방어 때문에 혼이 나간 상황. 외부에서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배고픔과 영문모를 비난에 직면한 러시아 국민들 역시 반푸틴 세력에 가담하며 명분 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상황. 단기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러시아로 병합하려던 푸틴의 계획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목숨까지도 위험해졌죠. 우크라이나로 가던 병력까지 의미 없는 명령을 거부하고 푸틴을 몰아내기 위해 나서는 가운데 과연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방과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러시아는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믿었던 중국마저 배선했기에 러시아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국리 끝에 러시아는 과감한 해결책을 생각했는데요. 바로 한국에게 러시아 땅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긴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이 러시아 땅을 구입하길 원한다고 제안할 정도인데요. 빠른 거래를 위해 러시아 재무장관까지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하죠. 러시아 주식시장에 명복을 빈다. 뚜껑을 열고 탄산수를 벌컥 들이켜 러시아인은 방송 중 러시아 시장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며 황급히 방송을 중단시켰는데요. 탄산수를 마신 러시아인은 러시아 경제 전문가 알렉산더 부트마노프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매체 RBC 뉴스 생방송에서 갑자기 탄산수를 마시는 행동을 보이며 러시아 경제의 사망을 선언했는데요. 황급히 방송은 중단되었지만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 경제는 파탄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서유럽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 경제는 끝을 모르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애플과 구글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애플은 우크라이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사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러시아에서 서비스하지 않겠다고 선언. 애플 지도상에서 현지 교통 상황과 실시간 사건을 알려주는 기능까지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실행되자 러시아 시내는 아비규환이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애플페이가 막히면서 실물 통화인 루브라를 찾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루브라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군다나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마비되면서 모스크바 지하철역에 러시아 시민들이 몰려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교통 시스템이 한국처럼 잘 갖춰지지 않은 러시아는 애플 시스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번 제재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이뿐 아니라 구글은 구글 뉴스에서 러시아 관영 언론 및 러시아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들을 리스트에서 삭제. 이들이 전하는 가짜 정보를 차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유튜브도 친러 성향 매체나 유튜브 채널 광고 수익을 막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득을 보는 행위를 견제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손발이 완전 묶이게 되었죠. 증권 투자 업계에 따르면 영국 증시의 주식 예탁 증서 DR로 된 러시아 기업 주가가 크게 폭락하며 종이값보다 더 못한 가격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천연가스 재벌 기업 가스프롬은
올해 고점 대비 93.76%가 떨어져 시중 거래 가격 58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고평가받던 주식이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 90%가 넘는 하락폭을 기록, 파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을 겪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러시아 주식의 움직임에 MSCI도 러시아를 신흥국 EM 지수에서 제외하며 손절에 나섰죠. 결국 파산하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 SBR, 유럽 지부가 유럽중앙은행, ECB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뱅크런 현상 때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하자 예금을 둔 고객들이 일제히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VIP 고객들이 예금을 다 찾아가 은행은 남은 돈이 없는 상황. 결국 돌려줄 예금이 없기에 파산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믿는 곳은 중국이었는데요. 중러 밀월 관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에 맞서 이들 국가는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가 있더라도 중국 결제망을 이용하면 된다는 대비책도 러시아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중국의 배신으로 인해 물 건너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러시아를 곁에서 지지해줄 것이라 여겼던 중국은 최근 러시아 등에 칼을 꼽는 선택을 내렸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리투자은행 AIIB,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방의 제재 압박에 중국도 무릎을 꿇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의리를 지킬 것이라 여겼던 중국도 여론에 굴복한 것입니다. AIIB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5개국이 모여 2016년 설립한 다자간 개발은행인데요. 중국이 30%를 출자한 은행이라 중국투자은행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기존에는 러시아를 향해 무제한 파트너십을 약속하며 러시아의 참여를 끌어냈던 AIIB였지만 러시아가 막상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자 매섭게 이를 쳐내며 모르쇠로 돌변한 것이죠. 심지어 중국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사를 배치해 그동안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인 곳들 앞에서 무력 시위를 전개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으로도 골머리를 앓던 푸틴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죠. 중국의 배신에 푸틴 대통령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제히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러시아를 위험하게 바라보았죠.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바꾸며 기존 단계에서 무려 6단계나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 S&P 역시 러시아 투자를 자제하라는 평가를 내리며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얼른 회수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했습니다. 신용등급이 6단계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당시 한국이 겪었던 사례 이후로 처음인데요. 다시 말해 러시아가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1998년 이래로 위태로웠던 러시아 경제가 또 한 번 파탄날 수 있다는 소리죠. 이에 러시아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스위프트에 퇴출당한 이후 계속된 고립에 고통받던 러시아는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겠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시다발적인 제재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중앙은행 부채 한도를 제거하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결정했죠.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돈을 더 찍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인 짐바브웨에서 저질렀던 일과 똑같은데요. 과거 경제 파탄 상태에서 짐바브웨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돈을 더 찍어내기로 결정. 결국 이 결정으로 초인플레이션을 막게 되었죠. 돈은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었고 국민들은 자국 화폐를 버리고 달러나 금 혹은 물물거래에 나서며 원시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눈 덮인 짐바브웨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전쟁 치를 돈까지 부족해지자 러시아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국 땅을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부터 러시아 땅에 관심이 많은 한국은 연해주를 비롯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경제 협력을 이어갔는데요. 러시아가 급격하게 위기에 몰리면서 한국에 기회가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판매한 땅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러시아의 경제 수장인 안톤 실로아노프 재무장관은 긴급히 한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과 긴밀한 협상을 위해 떠났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들고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남겼는데요. 알고 보니 부채를 갚기 위한 필사적인 비즈니스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재무장관과 합의를 통해 대규모 땅을 한국이 가져간다면 한국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서 드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죠. 과거 고조선의 넓은 강역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 러시아는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군수물자를 한국에게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며 재생하던 시기였기에 빚을 갚는 데 주력했던 러시아는 팔 수 있는 것들은 죄다 팔았죠. 한국은 3차에 걸친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무기를 수입, 이를 연구해 지금의 군사 선진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한국과의 거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러시아 연해주가 꼽히는 상황. 연해주 주지사까지 한국을 방문, 군사용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급하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 어떤 땅을 얻을 수 있게 될까요? 얼마 전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분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우리는 한국과 조약 동맹이며 그 약속을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약 1,300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실제 사격훈련 다시 도입해야 한다.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역설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기업활동의 시대를 살아왔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만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정도로 급발진을 한 이유는 그만큼 한국에서 넘어오는 포탄의 성능과 물량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냉각되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울산시 울주군 앞 28해리, 약 51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러시아 어선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어선은 769톤급 러시아 국적 선박으로 전날 오후 부산항에서 출항해 어페리우 100T가량을 싣고 러시아로 돌아가던 중 화재가 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한민국의 해군과 공군은 즉시 주요 자산을 대거 투입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날 우리 해군과 해경의 적극적인 구조작업 덕분에 사고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에 선박 전체 선원 25명 가운데 21명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실종된 선원들을 구조하고자 P3 해상 초계기와 고속정 한 척을 재차 투입해 추가 수색을 펼쳤는데요. 군은 사고 접수 즉시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이지스 구축함과 부산에 대기 중이던 고속정 한 척을 즉각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공군 수송기 1대도 해당 수역 상공으로 날아가 조명탄 42발을 투하하며 수색 구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급속 냉각된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인도적인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인명을 구조한 것입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러시아군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러시아 어선이 침몰 직전에 한국이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하여 21명이나 구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러시아인들 역시 크게 감동받은 분위기입니다. 최근 긴장감이 돌긴 했지만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위리 있는 국가로 통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은 바로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1998년 8월 17일 당시 러시아 정부는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 이후 호황을 누리던 러시아 경제가 하루아침에 거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그때까지 투자를 확대하던 외국 기업들은 혼비백산, 앞다퉈 달아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당시 끝까지 러시아에 남은 업체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였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경제는 2000년부터 고유가 덕분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떠났던 일본과 유럽의 전자업체들이 슬그머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가전업체들이 러시아를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함께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전자 등 한국의 가전 브랜드는 사실상 러시아 국민 브랜드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끈끈한 의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세계 최정상급의 러시아 클래식 발레를 대표하는 볼쇼이 극장 후원의 역사입니다. 볼쇼이 극장은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이후 큰 경제 위기를 겪었고 1998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결국 볼쇼이 극장도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정부 재정 지원이 끊기면서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에 있던 서구 기업들은 자국으로 철수하기 바빴고 볼쇼이 극장은 후원사를 다급하게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15년 이상 꾸준히 볼쇼이를 후원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 궤도에 오르자 뒤늦게 홍보 효과를 노린 세계적인 기업들이 스폰서가 되겠다고 돈을 싸들고 왔지만 볼쇼이 측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십 배의 후원보다 가장 어려운 시기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삼성과 형제애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쇼이 측은 우리의 스폰서는 오직 삼성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을 정도로 신뢰가 굳건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볼쇼이를 후원한 지 30년이 되던 해 삼성전자는 볼쇼이 극장과의 파트너십 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념 영상에는 볼쇼이 발레단의 수장 아르테미 벨야코프의 초연 영상이 들어있었는데 삼성은 이 영상을 러시아 전역의 104개 삼성 브랜드 매장에서 LFD 비디오로 상영했습니다. 러시아 예술의 심장이 기술의 삼성과 맺은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삼성은 2003년부터는 톨스토이 문학상도 후원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은 톨스토이 탄생 175주년을 맞아 톨스토이의 인본주의와 문학성을 기리고 러시아 문학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톨스토이 재단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 제정한 순수문학상입니다. 모라토리엄 이후 모두가 짐을 싸서 떠나던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러시아에 잔류하며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러시아에서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볼쇼이 극장을 일으키고 톨스토이 문학상 후원도 유지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결단이 삼성을 러시아의 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연속으로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OMI에 의해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소니,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을 제치고 부동의 1위에 오른 것입니다. 당시 많은 기업들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대체 어떤 점이 러시아에서 삼성이 이렇게 탄탄한 고객층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일까? 1990년 처음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의 소비시장인 러시아에서 1위를 거머쥔 배경에는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꾸준한 후원으로 신뢰를 얻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삼성은 1991년부터 볼쇼이 극장을 후원해 최장수 후원사가 되었을 뿐 아니라 2015년에는 볼쇼이 극장에서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빛축제의 후원사로서 극장 외벽에 자사 제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상영해 호응을 이끌어냈고 아울러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도 1997년부터 후원해왔습니다. 특히 후원 10주년을 맞아 시작된 에르미타주 박물관 문화재 복원 사업은 기업이 후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정석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7년 삼성과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연결된 시간 연결된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첫 복원 사업을 통해 캐서린 황제 2세의 탁상시계 외 시계 3점을 복원했습니다. 또 최근 복원된 캐서린 2세의 아폴로의 책상은 삼성전자의 초고해상도 TV를 통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품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래된 시계를 복원하는 일은 예상보다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후원사가 후원을 접으면 참으로 난감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오랜 시간 어김없이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 문화재 복원에 큰 힘을 보탰는가 하면 러시아 문화재들을 삼성의 초고해상도 TV에 연결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역사, 문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1위에 삼성이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이라 전망됩니다.